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많은 촌철님들이 한숨 나는 뉴스 말고 좋은 소식도 좀 전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전할 게 드디어 생겼습니다. 뭔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이야, 아시아 선수. 대단합니다. 100골. 와. 진짜 대단해요.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한 골씩 넣을 때마다 또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몇 골만 더 넣으면 호날두 기록도 이길 수 있다던데. 호날두가 손흥민 선수의 그 우상, 롤모델 그런 비슷했던 존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우상을 넘어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요. 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조준성 님이 오늘 휴무라서 더 자야 되는데 시간이 되니까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데 이건 뭘까요? 시선 집중의 마력이죠. 더마카님과 종배형님이 깨운 듯해요 라고 예. 해주셨는데 예. 조준성님 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네. 임종현님은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해주셨고요. 네. 4936님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저한테는 왜 전화가 안 오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피해가나? 네. 4936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답니다. 네. 자, 이렇게 촌철님들과 기분 좋은 인사 나누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출발은 산뜻했는데 본 내용은 좀 약간 심각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으로 8일 미 국방부 기밀 문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문서 가운데 2건이 한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실탄을 우회 공급할지에 대한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물품 전달과 관련해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주목할 점은 그 다음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도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이 문서가 한국 정부에 대한 도청의 결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스는 미 CIA 중앙정보국이 작성자인 문서 내용 중에는 정보 출처를 신호정보보고 이른바 시긴트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시긴티는 전자장비로 취득한 정보로 도감청한 내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도 나왔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 검토 이전에 최근의 사례부터 좀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승민 님도 우방국 맞습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첫 반응이 좀 너무 신중하긴 한데 네. 최근 사례부터 복귀해보기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사례입니까?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 기억하시죠? 하죠. 이때 뜨거웠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익을 해치고 동맹관계를 해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미 공개되고 공유된 영상의 자막을 놓고 이리 강경했는데 그럼 동맹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감청을 감행한 행위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협의하겠다라고 했죠, 멘트가. 네. 항의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왜 협의하겠다라고 나옵니까, 멘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서엔 압박 우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는 러시아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문서에 적힌 대로 실제로 미국이 압박을 가해왔거나 압박의 기미를 보였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미 동맹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요구를 하려고 했고 동맹의 신뢰관계를 허물면서 도감청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가 아니라 항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과거의 전례를 살핀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달 말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 안보실 수장의 대화를 감청했다? 그것도 한국에서?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이게 안보실 수장이라고 하는 게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 비서관과의 대화 내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도감청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좀 별도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돼서 긴급하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을 지금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짚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잠깐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지금 보도를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그러면 네. 대통령실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도감청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네. 대화가 도감청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네. 제가 궁금한 게 대통령실 이게 지금 도감청 이 대비해서 이게 뭐가 안 돼 있습니까? 네, 거기는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 건물은 벽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을 하려면은 다시 대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어허.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선이나 유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장비들 이런 데도 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벼가 연해서 미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군기지는 치해법권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100m 가까이에 외국군 기지, 미군 기지가 있는 경우는 도감청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또 미군의 드래곤 힐 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네. 10층 이상 건물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관철까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실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 제가 그때부터 도감청의 확률이 높으니까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겁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통령실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 거죠. 아주 그 창문의 정도 필름을 이렇게 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무방비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작년부터 계속 그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던 문제이죠. 그러면 과거 청와대 이제 벙커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네네. 도감청 방지 시설이 다 되어 있었던 겁니까? 거기는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도감청 장비는 미군들 같은 경우는 비밀 시설을 만들 때 아예 자재도 미국 쪽 갖고 옵니다. 한국 자재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모든 것을 비밀 시설을 만들 때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미국의 스킵 시설이라고 해서 비밀 시설도 한 2-3년 걸린 겁니다. 모든 장비를 미국에서 가져다가 자재까지도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졸속 이전 한 2-2달 만에 그걸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안 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체 다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통령. 네,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도감청을 막기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로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참. 벽에 도감청 장치는 그냥 뭐 판넬을 붙여서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벽 설치도 문제고, 벽 설치도 문제지만 지금 통신 회선 이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그 대통령실 바로 옆에 100m 가까이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옛날 말 같으면은 창호지 문종이 문에 바로 문 옆에 앉아 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 안의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잖아요. 예.
예, 그런 현재 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예. 도감청 의혹이 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정보당국이나 수사당국이 좀 알아봐야 되니까 들어가자 했을 때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라서 그걸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우리는 도감청 한 거 없다. 이 문서 잘못된 거라고 잡아떼면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거기 내용들이 예. 저는 사실 논의가 됐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재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못하고 논의하겠다 하는 것이죠. 네. 지금 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멘트가 미국과 협의하겠다로 지금 나오던데 이게 좀 적절한 멘트라고 평가하세요? 아니죠. 이것은 아주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예. 원인 분석하고 예.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런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예.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하고 그렇게까지 간 적도 있어요. 어떤 국가들은.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논의하고 뭐 대응책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일단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아주 강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은 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두 건의 문건 이런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첩보 보고에만 나온 거지 다른 보고서에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지금 이제 그 도감청 내용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네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그 정리되고 있다고 파악하세요, 의원님은? 지금 우리가 지켜온 원칙은 직접 무기 지원은 안 된다. 네. 그래서 간접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아닌 비무기 전투복이나 전투식량은 네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고 무기인 경우는 이제 미국한테 그냥 보낸다든가 폴란드에 지원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도 미국이 계속 그걸 요구하면은 어떡할까 우려를 많이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관계관들하고 그런 논의를 할 때 미국이 직접 했을 때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대통령실이 대대적으로 뭔가 지금 도감청 방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러면 업무가 또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업무도 중단되고 당장 위치가 또 미군 기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참.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또 미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건물 도감청 시설도 그렇고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